특히 셔츠 새 거야. 예, 셔츠는 새 겁니다. 오, 뒤에 배경이랑 어울려서 산에 확 살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파란색인가 보니까 오늘 주가는 떨어질 느낌? 빨간색입니다, 주가는. 네. 주가는 빨간색? 아, 근데 뭔가 약할 것 같은 느낌. 네. 음봉 조심해야 돼, 오늘. 오늘 음봉 조심하고. 아니, 아침부터 음봉이 아니라 지금부터 음봉. 아, 지금부터요? 만약 떨어지면 음봉이 나오면 전부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댓글을 쓰셔야 돼요. 이성훈 대표 책임지라고. 아. 그래서 사면 빨간색 계통을 입어야 돼, 빨간색.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봐. 색깔 봐봐. 지금 약간 레드톤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안에는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안에는? 팬티를. 아, 그랬어요? 네, 빨간 팬티를. 그럼 확인할 필요 없는 네. 거고요. 지수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전반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또 하루 쉬었던 현대차가 오늘 또 코스피에서 선봉이라는 그렇지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5%, 우선주 0.2%. 나름 뭐 선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작 한 2시간 됐는데요. 큰 흐름 맥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어제 내린 게 올라온다 오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S-오일을 중심으로 하는 정유주 뭐 이렇게 S-오일. 네. S-오일 오르고 있고요. 네. 그 뭐 현대중공업 네. 계속해서 시세 연속성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네. 쪽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현재 한 800억 정도, 네. 800억인가요? 네. 500억이네요. 외국인 네. 매수가 한 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일단 네. 거래소가 좀 더 강세.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신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80억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네. 이 코스닥에 대한 쪽에서는 뭐 MPK라든가 뭔가 네. 그동안에 좀 안 올라왔던 것들 이런 네. 중심에 대한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제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이 그저께 통과됐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에 대한 쪽으로 강한 테마 시세 형성이 있었더라면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네. 이쪽으로 좀 시세 형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말하는 게 클라우드가 이성훈 대표 얘기했던 네. 건 저랑 약간 논쟁이 있었던 거가 한국의 컴퓨터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느낌이 좋은 처음에 저는 이거 이름 이상하고 성인 방송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알고 보니 좋았던 회사 파수닷컴이 올라가는데요. 어제 오늘 이것도 클라우드예요? 네, 그쪽도 파수닷컴도 뭐 보안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오늘 신한금융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파수닷컴이? 아니요, 뭐 다우기술 중심으로 해서 다우기술 얘기하면 되지.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분류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류군 쪽 데이터를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좋은 느낌인데. 네, 그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들이 네. 보고서가 오늘 있으면서 네.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저께 저희가 이번에 네. 딱한 점목 기다리신 분은 어제 저희 화요일 녹음 못 해갔고요. 강규정 의원 때문에 어저께 녹음해서 오늘 중 오후나 뭐 내일 중에 올라갈 텐데요. 어저께 얘기했던 거가 있어요.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고 저도 얼마 전에 간톡법 얘기해갖고 유니더스 올라갈 때 이건 뭔 소리냐 햇소리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에 음으로 2명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정책도 하는 얘기가 있다. 근데 이번에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2명 낳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이성훈 대표가 좋아하는 아가방, 보령 매장세 이렇게 떠올라요. 아가방 100% 아닌가? 100% 아닐걸? 그렇죠. 아가방 같은 거 좋아요. 100% 아니죠. 이게 뭐 100%. 아가방 같은 거 좋아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 유통망에 접근하는. 유니더스는 떨어져야 되는데. 유니더스? 유니더스는 떨어졌네요. 떨어진 게 정상이지, 이것들. 네. 네. 왜냐하면 아가방 같은 경우는 중국 유통망에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 랑시그룹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 중국으로 판매가 통로와 파이프라인이 생겨서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예요. 예. 수출할 수 있는 라인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중국 그 아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네네. 그런 쪽 중에 하나겠죠.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전인대에서 또 네. 그 전면 개방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애 2명씩 낳을 수 있게. 여태까지는 이제 저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게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약간 넌센스는 한데요. 네. 정확한 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던 거는 뭐 재작년부터 얘기 나왔고 양쪽 부모 중에 한 명이 독자가 아니면 안 하는데 실제로 다 독자는 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날 수 있게 해줬는데 실제로 엊그저께 한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 원본을 알려달라 해서까지 알려드렸잖아요. 네. 설문조사 해봤더니 9% 정도만 애를 낳을 마음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전면으로 이제 뭐 부모가 있고 뭐 한 명이건 어떻게 간에 다 나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2나라. 대한민국과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아직 성장이 아직 고성장이고 아직 우리가 보면 부러운 나라인데 성장률로 보면 7% 오늘 전인대 얘기했지만 7% 엄청 높은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 꿈 같은 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벌써 우려된다는 거고 미리 선제 대응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그런 거 올라가는 것들은 아마 저런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주체별로 보면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 있어요. 오늘까지 사면 9일인가? 9일 맞죠? 9일 연속 사는 흐름 나오겠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코스닥은 오늘 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거에 대한 노래들이 많아요. 도대체 누가 파느냐. 그러니까 이성원 대표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지금 증권사가 많이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열흘 동안 보면 대충 외국인이 한 1조 한 3, 4천 샀고요. 예, 그 기간이 또 1점 반대로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1조를 누가 팔았냐면 증권사가 팔았어. 그래서 증권사는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우증권의 자료를 제가 인용해드리면 대우증권이 나름 분석해 봤더니요. 파는 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워낙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 있죠. 매도하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ETF, 뭐 환매,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차익보다는 비차익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할 건 앞으로 더 나올 물량이, 대우증권의 추산이에요. 대우증권 추산해 보니까 1조 7천 정도 더 남았다. 예? 이건 제 얘기 아니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이상하면 KDB 대우증권에 점잖게 물어봐서 제가 이름까지 불러드릴 수 있어.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하여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속도는 결국 외국인의 유동성과 어저께 기가 막히잖아요. 전지현님이 선택한 건 두 가지였잖아요. 유동성과 성장. 그잖아요. 유동성은 외국인의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에 사는 속도와 국내 기관에 파는 속도에 누가 싸우냐 이길지 그런 거 하나 여전히 유심히 보셔야겠다.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 수급은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치 좀 확인해 주세요. 오늘 거. 오늘 거 그 외국인 매수요? 네, 외국계 전체 주체별 흐름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해드려요. 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 뭐 코스피 네. 시장에서에 네. 대한 쪽은 보게 되면은 네. 500억 앞에서 말씀드린 거 500억 쪽 매수인데 네. 그 9일 연속 매수고요. 네. 근데 이제 누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26일. 그러니까 네.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월 26일이니까 네. 이 2월 26일, 23일부터 볼까요? 23일부터 보게 됐을 때 코스피는 벌써 1조 3천억에 대한 매수세가 네. 지금 누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그 누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87억에 대한 네. 매수세. 네. 그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고 선물은 이제 계약수로 좀 본다라면은 네. 선물 같은 경우도 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한 네. 5천 계약 정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 네. 23일 이후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어느 쪽을 사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쪽 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2,000포인트 전후에서의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겠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세가 연속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코스닥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전 일단 그 정도까지 하겠고요. 미국에서도 있었던 특징들을 보면 최근에 보면 알리바바가 이제 엑스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 이후 그러니까 그 IPO 가격이 위에 있는데요. 상장 이후 최저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반등했어요. 오늘 반등은 이제 늘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요. 그 알리바바 마윈이 야후를 인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후가 지금 알리바바의 지분을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역으로 지금 알리바바가 야후를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마윈도 약간 어떻게 검토하는 뭐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왜 해? 그걸 왜 사? 이해가 안 되네.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우리 같은 서민이 네. 우리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한 주도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네네. 그 기부금만 3조 위안을 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눈탱이 치려고. 세게 치우려고 내가 보기에는 그 펌프질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똥차 치우려고 그러는데. 몰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네. 그 아모레퍼시픽 한 주도 못 사는 우리가 네. 그 기부금만 3조 위안을 낸 사람이에요. 원래 장기도 바둑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난 마인한테 그 똥 치우려고 그러는 거지. 뻔뻔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마인이 부르면 무조건 갈 거야. 형님한테. 마인이 부르면 가야죠. 자기도 이제 가는 거야? 당연히 가죠. 예전에는 자기 그때 안 갔잖아. 넥슨이 불러도 까는 사람인데. 그땐 몰랐잖아. 내가. 인생을 몰랐지. 세상을 내가 다 가질 줄 알았지.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일부 시간에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좀 리뷰하는 그런 시간 되겠는데요. 누구죠? 소개 좀 해주세요. 자, 키움증권의 네. 대표
대표 네. 앵커. 네. 누굽니까? 김순영 앵커님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네. 한 주간에 그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리 절대 안 되지. 그죠? 정리정돈의 대신 네. 김순영 앵커님을 모셨습니다.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정리정돈 잘 못해요. 진짜요? 두 분께서 정리정돈 하시잖아요. 저는 흐트러 놓기만 하죠. 틀어놓고 다들 네. 정의는 왼손, 거들뿐. 그럴 뿐이죠. 예, 예. 예, 그러면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주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오르나 마나 우리랑 상관이 없겠다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3월 들어서 상당히 좀 미국에서도 나스닥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5천선을 돌파를 했어요. 사실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 우리나 거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5천선을 올해 들어서까지 하면 세 번째 넘긴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일단 다른 거는 다른 것이고 과연 여기서 우리 시장에 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마켓워치가 있습니다. 그 현재 시각으로 3월 2일 날 5천선을 넘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싹 그림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닷컴 시대 때의 나스닥과 현재의 나스닥이 무엇이 다르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정리가 된 것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이 나스닥 5천선을 넘겼을 때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던 인물들이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렇게 젊은 그러니까 완전 젊었네. 처음 봤어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정말 젊어요. 예. 네. 항상 흰 백발을 봤었는데, 네. 예. 그리고요, 이 사람은 더 유명합니다. 이 아마 월드컵의 아마 버니 에버스? 일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이 상당히 1999년에 정말 많이 얘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버니 에버스는 교도소가 있죠. 네. 예. 지금 파산이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서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 보면은 저는 지금 이 팀 쿡 네. 씨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플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레리 페이지가 안 나오고 왜 세르게이 브린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보고도 한쪽은 어쨌든 통신 장비, 통신망 쪽과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IT 네. 쪽. 근데 이쪽은 모바일 생태계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에서는요. 네. 여전히 또 들어있고 애플, 그리고 구글, 네. 아마존, 네. 페이스북, 인텔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생명공학주하고 바이오테크 쪽에 두 종목이 네. 없었던 쪽인데 쭉 올라왔던 점이 상당히 그러네요. 눈에 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닷컴 버블 때는 이 57%가 IT 쪽이었고 다른 섹터가 그 나머지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로 보면은 IT 쪽이 43%로 다른 데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쪽을 보면 바이오테크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 쪽이 상당히 많이 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나스닥 상장사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앞서서도 얘기가 됐지만 상장 폐지라던가 그러네요. 아니면 파산 선고라던가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M&A로 됐다는 것이 53% 이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변했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PR 얘기도 나오고 뭐 PR이 뭐 버블보다 더 버블 때보단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없고 여기에서 좀 특징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가 모바일 생태 지금 상당히 좀 시가총액과 유사한 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흐름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네. 요 흐름을 계속 나스닥처럼 찾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바이오테크가 약진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도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 모바일 쪽의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도 전체적으로 좀 더 괜찮을 것인지, 시가총액은 요 나스닥처럼 조금 더 변할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M&A를 통해서 기업들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요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갖고 왔습니다. 두 분 다 다른 거 네. 하시는데 뭘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 생각이 드세요? 나스닥. 좀 나스닥 계속 간다고 네. 보죠. 한마디로 나스닥 너무 싸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리고 5천인데? 예. 싸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올라간 게 없어요.
아니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 있죠. 애플 같은 거 조금 올라서 2,700% 올랐거든요. 조금 올라서 2,700 올라갔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게 몇 가지 이런 거 뭐 몇만 프로 오른 것도 있는데 그게 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아직 엄청 떨어져 있고요. 시스코 같은 거 반의 반토막 이렇잖아요. 그 예전에는 정말 버블이었는데 지금은 숫자로 보이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저는 코스닥도 지수는 잘 모르는데 코스닥에도 올라갈 거리 앞으로 많고요. 나스닥에도 올라갈 게 많다는 생각 같고요. 그 중에는 우리 김수현 거가 잘 지적하다시피 예전에는 IT 중에서도 그때는 IT에서도 IPO로 번 거거든요. IPO에서 파워포인트 숫자밖에 없었는데 진짜 돈을 버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이 대표는요? 저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버블을 논하기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국내 시장도 그렇고 버블을 논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약간 시장이 흥분했을 때 상태 그때를 보게 되면 2007년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2007년? 2007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뭐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사실 10만 원에서 그 밑에 있을 때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소로 옮기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해서 20만 원 갔을 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랬거든요. 많이 올랐다 20만 원에서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30만 원 가니까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열이라고 그랬습니다. 30만 원에서도 과열이었고, 40만 원에서도 과열이었고, 50만 원에서도 과열이었고, 그리고 피크아웃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 됐건, 지금 시장 전체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간에 아직까지 그렇게 약간 그 누구죠? 혼마 문의사가 표현하는 가만히가 날아다니는 상승. 가만히가 날아다니는 상승이라는 혼마 문의사가 가만히가 뭐야? 뭐냐면 신나서 그러니까 막 그 집어 던지고 이렇게 쌀가만 이런 거 날아다녀? 그러니까 그런 상승 시장에 대한 쪽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버블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것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버블을 제외하고 우리가 스파이크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버블로 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 파동을 제외해버리고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먹어야지만 그게 이제 그 상당히 수익률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버블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버블 초입 구간에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블을 만들기 위한 단계. 지금 아직 버블도 아니고 버블을 만들기 위한 단계이라서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멀지 않았나. 그런 거 있죠. 버블이라는 거를 용어로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PR이 고 PR을 준다. 밸류에이션 높게 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P가 있고 Q가 있고 전전 인커럼스 얘기하는 많이 자전 얘기인데 PR이 높은 걸 버블이다 그러면 버블이 많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것에 답이 이성훈 대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맨날 디스하지만 저는 진솔한 모습을 봤어요. 약간 딴 얘기지만 최경환 부총리 어저께 그 담화 연설은요 좀 눈물이 날 정도였어. 모든 걸 내려놓고 인정했다는 거죠. 뭐 자기 꼭 그런 말 했더라도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임금을 올려주는 거 아주 미친 듯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도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예전이랑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80도. 그게 딱 보면 이성훈 대표 얘기했다시피 중앙은행 총재 그 G20 재무장관 회담 갔다 와서 뭔가 지금 바뀌었어 톤이. 그죠? 그래서 딱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역시 전전님의 톤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한쪽에서는 어떻게 뭐라 했어요? 유동성. 외국인의 유동성. 또 한쪽은 워낙 성장 가치가 있으니까 성장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플레이 되면 뭐해? 성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장을 않는 펌프질을 계속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 버블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도 뭐 버블이 있죠. 그렇지만 성장을 중심으로 한 테마 이런 것들이 그게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에 됐건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부 당국자가 할 일이다. 버블이 있듯한 치더라도 계속 얘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얘기하는 거고도 모두 얘기고 모두 하고 막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동차 전조등 의무화 그건 솔직히 재료도 아니에요. 재료도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뒤늦게 그게 무슨 재료야. 근데 그것조차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게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성장을 위한 펌프질을 하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분야가 산업의 분야가. Everything이죠. Everything 다 모든 전부 다 하죠.
되는 쪽으로 한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우스갯소리지만 심지어는 저는 아주 그런 얘기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지만은 그러니까 지난 농담으로 사람 얘기하잖아요. 간통죄도 뭐 그건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것조차 얘기하는 거를 저는 그런 시각 반대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사람들 얘기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비가 왜 줄겠어, 솔직히. 그것 때문에 소비가 줄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네. 술 접대하지 말고 골프 접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가 저게 보기엔 말도 안 되지만 그것도 뭐 얘기하는 사람 많겠죠. 뭐 그것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대말지도 몰라, 이제요. 골프장 사장들이 모여서 접대하게 하라고. 왜 주제는 나스닥으로 잡았는데 왜 우리 그러니까 모든 골프를 다 한다는 거죠. 골프도 무조건 치게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아니, 우리나라 뭐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할 거야. 오랜만에 이항영 앵커님이 흥분하셨네. 흥분하는 게 아니라 뭐 너무나 명확하죠. 전 주식 돈 벌기 엄청 쉬운 시기라고 있어요, 지금요. 예, 솔직히. 아, 도와주니까 옆에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도와주는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나스닥의 상승에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을 가장 좋은 사례로 보고 있는데 액면 분할이었어요. 액면 분할을 보니까 4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유동성도 더 크게 해주고 투자자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를 했다. 구글도 있는데 구글은 좀 약간 다른 의도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그 주가를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유동성 확대에도 많이 얘기가 됐다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보시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결정을 했죠. 그래서 고가주의 액면 분할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키움증권 모바일로 보셨어요? 페이스북으로? 안 봤어요. 아, 보세요. 보기 싫어. 아니, 좀 못 봤어요. 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키움 명작동화라고 해가지고 피자의 요리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게 있어요? 고가주 액면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서 피자 한 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안 와, 비싸서. 안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5만 원이 비싸다면 피자를 나눠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래서 혼자 먹기엔 너무 커서 못 샀던 사람들도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피자 가게를 찾게 됐다. 그래서 피자 가게 요리사 이야기가 주는 오늘의 교훈. 고주가주 액면 분할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사람도 주식을 쪼개서 5천 원에 2개로 파는 것도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얘기하면서 롯데그룹주 얘기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SNS를 보다 보면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황제주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지주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래서 애플이 거진가? 애플이 거진가? 그렇게도 얘기가 됐어요. 대박이네. 아니 연필을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었다고 연필 한 자루를 10개로 쪼갠다고 가치가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그럽게 10년 만에 제일 재밌는 얘기 들었네. 내가 얘기할게. 뭐야? 주식은 생명체잖아요. 네. 플라나리아지. 10조각 내도 다 살아나지. 제일 멋지건 개 거지네. 아니지. 제일 멋지건 개 거지다, 거지. 제일 멋지건 액면가 10원, 100원 아니야? 두 분께서 개 거지다, 개 거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멋진 거진가요? 좋은 거 나쁜 건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스터 피자인가? 점심 때 9,000원에 그냥 에브리스 다 먹게 하잖아요. 딱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2, 3만 원이 아니라 9,000원에 보면 커피도 먹고 막 이것저것 막 집어먹고 맞죠? 다른 것으로 세트로? 미스터 피자 같은데요? 9,000원 내면 약간 뷔페식으로 막 먹는 때? 미스터 피자였어요? 아닌가요? 어쨌든 피자집 맞아요. 여하튼 뭐 미스터 피자인지 뭔지 여의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틀리면 또 우리 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이학년 앵커가 거짓말 한다고 하면 할 말 없고 아니, 무슨 피자 중에 하나가 9,000원에 막 먹어.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성훈 대표나 저나 300만 원짜리 주식 못 산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보시피. 이성훈 대표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죠. 자기가 신구 선생님의 그 말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거기 모델이 딱 따보고 있어요. 주면 뭐해? 이 학년이가 좋다고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나는 못 사거든. 네. 왜 못 사? 비싸서 못 사거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 월급 받아 그거 못 사는데 어떡하니 그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하면 접근성에 강하다. 대한민국 고가주 한 100만 원 이상짜리는요. 개인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거래 비중이야. 웬만한 우리나라 있죠? 한 100이 정도 되는 것부터 한 60에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유동성이 큰 게 있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차익거래 할 때 있잖아요. 네. 차익거래 할 때 그 액면이 작아야지 잘 그 정교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다. 그럼 이놈 저놈 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많죠. 비싸다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 네. 주식 중에서 그 형편없는 주식인데 액면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린 회사의 가치죠. 그러니까 그 걸레 같은 주식을 더 걸레를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야지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제일 모직이 100원이라고 형편없는 주식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SK CNC가 형편없는 주식. SK CNC는 대형편없네. 그거 200원이거든요. 200원이죠. 예. 근데 그걸 100원 하면 완전히 개쓰레기 된다는 얘기네. 예, 그건 제가 잘못된 시각이죠. 예. 그러면 이거 살짝 제가 우리 쪽에서, 우리 쪽? 이키움증권 방송 네. 채널K 쪽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가주 중에서 액면 분할을 했을 경우에 투자에 관심 있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했다고요? 여기 채널K에서 했어요. 설문조사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1위는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아몰레. 예, 아몰레. 그리고 롯데제과, 롯데 네. 칠성, 삼전, 그리고 태광산업, 오리온, 네이버, LG생건, KCC, 오뚜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뭐 끌리는 거 있으세요? 아모레퍼시픽 외에? 아, 저는 이거 다 상관없고요. 네. 저는 작년 11월부터 여기서 방송 얘기했는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다 안 한 거고, 삼성전자 안 한 건데요. 이거 유의하실게요. 그 액면 분할을 다 한다고 해서 지금 K탑 30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K탑 30은 액면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총액도 나와야 되고요. 매출액이 나와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나온 거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도 뭐 성장 이런 게 좀 몇 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리 액면분을 하더라도 K탑 30 들어갈 확률이 없다.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 중인데 구체화된 게 없다 했기 때문에 없다. 삼성전자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 작년부터 이게 전 KCC를 전 선호하는데 주가는 메롱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K탑 30이 되려면 이제 그 50만 원 언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자기 안에는 50만 원 이하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액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게 봐야겠네요. 전 긍정적으로 해보죠. 네. 예, 긍정적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사지 예. 못했던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조금 더 접근성이 강해지니까. 보통 대한민국 월급 받는 분 중에 무슨 딴 저기서 부모님이 요즘 제일 그거 있잖아요. 의사도 좋고 네. 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건물주라며. 그렇죠. 네? 예. 하늘에는 창조주, 땅에는 건물.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닌데 보통 월급 받는 분 중에 아모레퍼시픽 한 주 살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주식을 월급쟁이 중에 아모레퍼시픽 한 주 5주로 샀다 팔았다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 딱 그것만 이해하면 되죠. 그거 아니야? 까놓고 네. 얘기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렇게 하겠네요. 애플과 같은 모범 사례가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네. 전 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이슈 돌질 건데요. 오늘 몇 가지만 외국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사우디 있죠? 사우디의 유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좀 코멘트 잠깐만 해주세요. 어저께 이제 유가 관련된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알-라이미 그 사우디 그 석유 장관에 네네. 대한 얘기인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사우디에서 일단은 미국 아시아 석유 판매분에 대한 단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단가 인상을 두고서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 네. 사우디가 점유율을 신경 쓰지 않고 판매 단가를 인상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유가에 대한 반등을 네. 예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이어졌었고요. 또 이제 일각에서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긴급 오펙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라이미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아예 일축을 해버렸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석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펌프질을 하는 내용에 대한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유가에 대한 그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달러 인덱스가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달러 인덱스하고 유가는 보게 되면 정확히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달러 가요. 인덱스가 또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11년 최고가. 예,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제 보면 일부 네. 유가가 좀 소폭 반등했습니다만은 네. 방향은 네. 결국에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유가는 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 네.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반등하기에는 네.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 지금 요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렇게 네.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그 화면 좀 제가 계속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유가의 가장 큰 우리 한 달 전쯤에 저도 가끔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전전 우리 모든 이런 거는 전전님한테 의지하잖아. 어저께 그걸 못 물어봤어. 뭐요? 이 브라질. 브라질 잠깐 얘기해 좀 가고요. 유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변수가 나타난 지 드디어 됐거든. 네. 이게 뭐냐면 이란 핵 협상이야. 이게 뭐 거의 타결 얘기는 나와 있거든요. 안전 타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유가의 흐름. 그거 있죠.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막 이슈로가 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그 변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얘기했고, 브라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왔었네요. 이란 그 핵협상 타결. 우리나라도 나왔어?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나와 있네요. 타결이 됐대? 타결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막 속보로 막 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예. 아직 주요 걸림돌 남아있다. 15일 양자 협상을 재개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15일이네. 이번 달이네요. 네. 그때 가야지만 좀 알 수 있는 거고. 이번엔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미국에서.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게 원유 수출에 대한 쪽을 네네. 풀어줄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또 관건이겠죠. 이게 네네. 풀리게 되면은 네. 역시 유가는 또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브라질 대한 해와라가 또 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해와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는 뭐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네. 또 전현 이코노미스트가 어저께 얘기한 걸 들으셨겠지만 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닙니다. 네. 하루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브라질의 지금 해와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네. 브라질 해와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3%를 넘어갔어요. 14%, 14% 막 이런 수준이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와라 거의 러시아를 쫓아가네. 해와라를 보여주세요. 해와라 차트. 네, 해와라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일간이거든요. 네네. 요 일간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 올라왔는데 네. 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입니다. 지금 대박이다. 2014년부터 계속 지금 헤아라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아라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네네. 얘네가 지금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의 지금 사이클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금리도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올려야 되고 네. 쭉 보게 되면 이 헤아라를 쭉 보게 되면 2011년도 이후로 헤아라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브라질 만약에 이제 이슈가 된다라면 브라질이 네.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 네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브라질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다. 네. 브라질 쪽에 대한 뉴스는 아마 계속해서 한 번씩은 네.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인대가 이제 어제 이제 개막식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오늘 아침에 벌써 이제 7% 네. 뭐 성장 제시 뭐 했잖아요. 전인대 관련된 거 소식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전인대 관련된 뉴스는 한국경제 TV랑 네. 그 같이 하는 그 또 있죠. 네. 중국 인민망 네. 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인민망? 네, 중국 인민망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가 네네. 그 한국어 서비스도 해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kr.people.com .cn 네. 여기인데 네. 요거를 한국경제에 사는 거야? 한국경제 사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네.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중국에 있는 사이트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전인대 정협. 이거 잘 나오면 거짓말이 안 되네. 네, 여기는 네. 지금 보게 되면 중국 관련된 뉴스가 한국말로 나와요. 아, 좋은 나라야.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이제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자막을 쳐서 주거든요. 거기서 네네. 한국경제 줄 때도 네네. 자기네가 자막을 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정협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쪽은 여기서 네. 여러분들이 이거 채팅창이 안 열려서 제가 못 보였는데 그 중국 인민망이라는 곳에서 네. 찾아보시게 되면은 인민망. 예, 인민망. 네네. 여기 인민망이라고 돼 있죠. 네네. 예. 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건 좀 몇 가지 해드리면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번에 그러면 그 이슈가 뭐냐? 이슈가 뭐냐면 이제 7% 솔직히 얘기해서 7%건 7.1이건 7.2건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관심 있는지 아세요? 이코노미스트. 전지현님이 관심 그쵸. 있죠.
이승원 대표는 관심이 있을 관심 저는 없죠. 솔직히 관심이 하나도 없어. 네. 7%면 어쩌고 7.1이면 어때? 네. 난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네. 금리 뭐 이거 잘 몰라요. 관심이 네. 없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되냐는 것인데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큰 틀에서 신창 타입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하나의 흐름 그게 보면 중화사상 21세기 중국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아, 와닿지 않아갖고. 신창타 이런 거 와닿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각종 요번에 그러면 핵심 이슈가 뭐냐 법적으로 봐서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보냐 그런 건데 하나는 불러드리면 첫 번째 의법치국에 좀 더 일로 매진하자요. 의법치국. 뭐야? 법치주의 강화요. 네, 법치주의 강화. 네, 그게 이제 핵심. 근데 주시랑 먼저 상관없죠. 두 번째는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패 방지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이번에 더 강조한 거. 반부패. 이거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가 11번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또 뭐 일본 뉴스에 나왔잖아요. 암살, 기도, 뭐, 발각,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오늘 뉴스 또 났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 지금, 네. 이게 이제 누구랑 싸움이냐면은 지금 저우융캉도 잡아들이고 다 잡아들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누구를 죽인데, 누구랑과의 이제 대결이 이게 장점인하고의 마지막 그 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장점인 일가에 대한 그 파워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 아마 네. 장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의법치국이라든가 네. 부패조사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강조가 네. 계속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다시 한번 네. 1, 2, 3, 4가 있습니다. 이거 받아 적으셔야 돼요. 1번, 의법치국. 2번, 반부패. 세 번째가 환경개선. 환경개선. 그래서 환경개선 그거 환경개선법 있잖아요. 네. 공해방지법. 1000조 위안을 투자한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잘 나가던 캐시그린을 좀 훅 떨어지잖아요. 네. 뭐 특수하게 좀 팔았더라. 그래서 좀 뭐 0. 몇 프로가 팔았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계속 말씀드린 캐시그린 홀딩스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에서 후광통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몇 회사가 딱 있어요. 환경 관련 그리고 영어로 하면 집진 설비 이런 거 쫙 나온 거 있거든요. 요즘 그게 막 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집진 설비, 타랑 설비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런 주식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석 전문가한테 물어보건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건 있잖아요. 그렇게 그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번째가 우리랑은 또 전혀 또 상관없는 건데요. 이게 보면 중국 특히 후광통 보시는 분들은요 반테러법인데요. 반테러법이 국가보안법이랑 국토 뭐 그 안보 이런 거로 보셔야 돼요. 말이 좀 엄해서 그렇죠. 이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군사 있죠. 군사 현대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하고 그래서 우리 얘기했다시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조님이. 군수산업을 민간한테 이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군수가 우리 식으로 보면 방위산업 관련주, 대한민국 방위산업 관련주는 아무나 했다 상관이 없어요. 중국의 방위산업 관련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중국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슈 돌직은 바로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오늘은 요 보고서 안 보여줘요? 요거 중국 그 스모그 얼마나 심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혹시 JTBC 네. 보신 분 계시겠는데요. 제가 일단 그 JTBC 뉴스 내용을 잠깐 보고 나서 좀 보면 더 해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JTBC인가? 딴 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 중국의 전 앵커 있죠?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가 보시면 전직 CCTV 앵커 만든 중국 스모그의 다큐 2억 명이 시청했다 하면서 며칠 만에 1억 건 넘어서 뭐 둥둥둥 나오고 있는데요. 요 내용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게 안 돌아가네, 근데. 안 돌아가? 여기서는 안 돌아가네요. 네. 내 거 돌아가네. 이거 뭐야? 이거 광고 나오나요? 광고. 네. 광고 나오고 지나고 나오나, 이게? 네. 몰라, 하여튼. 이거 보시면, 어저께 보면 이게 뉴스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보면 하여튼 중국에서 핫 이슈인데 지금 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거랑 환경이랑 하여튼 어저께. 여기 나온다. 네, 환경이랑 저 뭐야. 이성원 대표 화면 잡으세요, 이성원 대표. 네. 네. 이성원 대표 화면. 잘 나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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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면 어저께 이제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어저께 특히 이제 JTBC 드라마 여러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가 지금 핫 이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거리랑 이 환경 때문에 중국 사람 여자들이 지금 저기까지 간다 이거죠. 원정 출산 간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저께 레포트를 못했잖아요. 네. 시간 부족해서 오늘 레포트 그냥 2개를 간단히 보겠는데 우선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어저께였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흥미로워요. 이게 뭐냐면 제목 자체가 50페이지짜리입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이거 보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걸 좀 딱 보시면 저도 정리가 됐어요. 오늘 네. 이거 보면서요. 이거 제 화면 한번 잡으세요. 제목 자체가요. IBK에서 나오는 건데요. 인더스트리 이슈 하면서요. 자동차가 IT를 입을 때. 예? 이게 말이 되잖아요. 자동차랑 IT랑 콜라보레이션 한다 이런 거고요. 이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IT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반대로는 IT 입장에서 자동차 쪽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내용이 기니까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요. 정리한 거를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디 나왔나? 제가 찾아볼게요. 보시면, 예, 제가 하면, 이게 이제, 이것도 글씨 크게 할 수 있나? 이건 안 켜지는, 이렇게 켜지는 센스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네. 더 크게 할 수 있나? 더 크게? 오케이. 예.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이게 지난번에 이승원 대표 제일 얘기했던 뻥연비 있죠. 네. 뻥연비 나니까 너희도 돈 써갖고 연비 규제하고 환경 규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밀려서라도 가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 자동차도 경량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자동차 경량.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현대 EP나 이런 것들 경량화도 돼야 되고요. 또 연비를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비를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저께 3기.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DCT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 규제가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까 좀 엉터리 같다 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주간 전조등 여기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DRL 데이타임에 이거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거 무조건 하는 거를 의무 장착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해서보다는 규제에 의해서 그런 거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가 노령화에 따른 무인 자동차. 저는 이것도 하나 몰랐는데요. 일본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자동차 면허 취득 자체에 감소하고 있다네요.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대학교에 강의장 가갖고요, 강의를 한대요. 네. 면허 따라고. 면허 따라. 네, 그리고 면허 따면 이렇게 좋은 거 있다 하는데, 왜냐면 왜 너 면허를 안 따냐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살 돈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동차 탈 때는 딴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네. 자동차 보고 심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무인 자동차 돼야겠네. 그래서 문자도 엠포테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거가 이런 추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가 좀 오바다. 그러니까 오바는 나중에 얘기해. 시간이 없어.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항의할 거 있으면 IBK 전화해서 엄중 항의해. 오바라고. 두 번째는 IT 입장에서 보자 이래요. 이제 IT 입장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IT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먹거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쪽에 가니까 이제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거기 네. 보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네.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그리고 MS도 전 몰랐는데 정확하게 하면 윈도우 인더카네. 네. 인더카.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플랫폼에 노리는 게 있겠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레포트는 50페이지 동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관심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상적으로 알았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연 7%가 늘어나요. 7% 늘어나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욱더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분야는 연평균 17%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에이다스. ADAS라고 읽어요? 에이다스. 네, ADAS가 17%가 늘어난다고 했고요. 자동차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가트너에서 한 건데요. 자동차 한 대당 반도체 수요하는 거가 더블 이상 뭐 한 20%씩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문제는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은 전부 다 미국이랑 일본, 유럽이다. 우리나라 별로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센서 있죠. 네. 센서가 다양한 형태의 센서가 나오는 건데요. 센서가 2013년에 약 40개래요. 한 대당. 근데 2018년에 60개로 늘어난다네요. 60개.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됐건, 눈이 이렇게 됐건, 온도를 체크하는 거가 됐건, 하여튼 눈의 역할을 하는 거가 됐건, 뭐 냄새를 맡는 거가 됐건, 다양한 센서 있잖아요. 네. 센서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맞는다. 우리나라 기술력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센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센서 시장이 2배 되는 거예요. 제 화면 계속 봐주세요. 네. 자동차 센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 커지는 거 있죠, 여기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업체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관련 업체를 IBK에서 얘기한 걸 4개를 확인해 드리면 MCX 이거 들어봤어. 이거는
MC넥스 네. 자동차 카메라 렌즈 모듈. 그게 현대 기아차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 최대 공급 업체랍니다. 그래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랬어요? 세코닉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걔네도 마찬가지로 네. 카메라 모듈 저는 자동차. 카메라 렌즈 생산업체를 최대로요. 국내에서. 네. 세 번째로 인포뱅크. 들어봤어요? 인포뱅크 좀 오버. 아. 인포뱅크. 오버란 얘기 나치 하지 마. 좀 바빠. 2009년부터 현대 기아차 텔레매틱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베디드. 근데 그쪽에서는 2009년에서 이 중에서 제일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이거 혹시 100%짜리인 좀 맞죠? 트루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트루인도 100% 아닙니다. 좀 작아요. 트루인이. 100%야? 네. 100%야? 100%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이름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엑셀, 브레이크 및 엔진을 적용된 센서 개발 업체라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랑 IT를 양쪽에서 다양한 시각 협업한 거예요. 이것도 자동차 담당자, IT 담당자 만들어서 같이 만든 레포트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올해들 레포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좋네요. 네, 이성훈 대표 다음 거. 네, 키움증권에서 SM 얘기해 주세요. SM이 나왔는데요. 근데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네. 4분기도 하회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올해는 3년 만에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단 세월호에 대한 기조 효과,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조 효과에다가 네. 엔화에 대한 약세가 좀 멈춰준다라면 실적에 대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시장 쪽, 일본보다도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네네. 대한 쪽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99억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던데 네네. 그게 뭐냐면 이연됐던 동방신기 일본 투어가 반영됐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지금 보게 되면은 SM 코엑스 아티움 오픈 관련 임차료 및 인건비가 상승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그 임차료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이 네. 관련돼서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크게 안 잡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인수익됐다. 이 관련돼서 네네. 그 자회사의 제작 비용이 선반영돼 수익성이 훼손됐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06억 정도가 네. 샤이니, 네. 그다음에 소녀시대 일본 네. 공연 활동이 지속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 이미 대부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만큼 네. 실적이 아마 1분기에는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똑같은 내용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고요. 키워드는 중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지금 2014년에 14% 정도까지 확대가 됐는데. SM을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엑소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 전략 강화를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네네. 요게 또 핵심 포인트죠. 뉴도 지금 현지 법인 어디죠? 저기랑 같이 현지 법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도 이 현지 법인 파트너, 현지 네네. 법인을 만들고 네. 중국 컨텐츠 제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엑스 아티움은 서울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로케이션 진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저께였죠. 그제 이제 SM을 움직였던 슈퍼스타 SM 타운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지금 출시한다. 어디랑 같이 한다 그랬죠? 무슨 뭐 추콩그룹인가요? 네. 뭐 어디 추콩이랑 같이 한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는 뭐 게임은 뭐 단발성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성훈 대표가 컴투스에서 바꿨다는 거 뭐였죠? 조이시티가 있었잖아요. 조이시티요. 난리 났대 요새? 잘 가고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조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조사하든 말든지. 이거 네. 그 2부 시간에 얘기해야겠고요. 네. 그 SM 계속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매출, 그러니까 일본 매출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매출이 줄고 이 중국 매출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추세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키울 거냐. 네. 그러니까 엔화 때문에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국내 매출이 오히려 늘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국 매출을 더 비중을 키우는 게 네. SM의 핵심 포인트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래서요. 1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특징주 조이시티 한번 다시 뭔지 좀 확인 좀 해보겠고요. 기타 특징주 오늘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특징주 마저 좀 챙겨보고 오늘 초대 손님 오늘 저기 황순택 전문가 맞죠? 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10년 연속 1위,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춘 투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밑으로 밀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더 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국민연금에 사실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배당은 한 2% 정도 수준 주고 시총은 2,000원 정도면은 그래서 이것도 뭐 가져가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카본은 제일 쉽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만만하다. 거래에 있으면서 외봉이다. 영웅문 상담 메뉴 중 키워드림을 클릭 후 화면 번호 122번 키워드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좌측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림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자 전문가를 찾으신 후 좌측 회원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중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SMS,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각종 실시간 정보와 스팟 시황 정보, 증권 교육 강좌, 전문 교육 과정 등 VOD 서비스를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많은 이용 바랍니다. 최근 3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에 완전히 껌딱지 붙여놨어. 그죠? 뭐 2,000포인트에서 네. 계속 등락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며칠째 뭐 2, 3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요. 아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얘기해보자. 그 게임 있잖아, 게임. 네네. 조이스트 뭐라 그랬죠? 왜 조이스트로 자기가 옮겨 탔다 그랬죠? 컴퓨터에서? 아니 플랫폼 시나리오 그대로 가져가니까 네. 그 플랫폼 네. 그 컴투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이 잘 된 것도 있지만 네네. 낚시의 왕과 이제 서머너즈 워로 이어지는 그 게임 네. 그게 있는데 네.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서 실적을 많이 낸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이시티도 원래 자체 플랫폼이 있었는데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지난 그 게임 업체 하나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뭐 샀다 그랬죠. 예. 네, 예. 그 인수를 되면 이제 플랫폼이 아무리 만들어놔도 뭐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네, 그렇죠. 그 뭐를 할 텐데 마케팅을 해도 뭘 할 텐데 그 네. 데이터베이스가 일단은 마중물 효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PC용 게임, 프리스타일 풋볼, 프리스타일 바스켓볼,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게임이 네.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서 네. 이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라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로만 놓고 본다라면 네네. 컴투스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네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조이풀이라는 플랫폼 지금 조이풀? 보게 된 그 플랫폼인데 네네. 건쉽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건쉽 배틀을 인수해 갖고 이 네. 플랫폼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기대작인 주사위의 신, 네. 그죠?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엄청나게 네. 이게 또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네. 이 보드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기본 플랫폼 조이풀 플랫폼 위에다가 이 주사위의 신,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240억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잘 되면 이것도 뭐 쉽게 훅 넘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600억인데 네. 한 20배 치면은 뭐 한 4,000억 이상까지는 충분히 무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진짜 실적이 뒷받침됐다. 네. 그러면 컴투스처럼 30배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갈 때 컴투스가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네. 요 게임 지금 보게 되면은 주사위의 신에 대한 나올 때까지는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나오고 나서 네. 주가 조정. 실적 나올 때쯤 되면은 실적 확인하면서 한번 레벨업. 또 다른 것도 찾고. 그런데 컴투스는 네. 낚시의 신 나오고 나서도 더블 났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 실적이 왜냐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단부 네네. 그거를 갖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내보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따블랐던 건데 네.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 늘 보게 되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 모멘텀, 네.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안 나오면 웹젠처럼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이 주식의 점을 잘 모르는데 서울반도체는 어떻게 봐요? 그냥 뭐 낙폭과대 반등이죠, 뭐. 낙폭과대 반등. 근데 서울반도체가 네. 잘 된다는 얘기는 네. 그럼 서울반도체가 잘 된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뭐 실적도 뭐 그게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던데. 흑자만 전환이 돼도 네, 네. 그럴 거면 LG이노텍을 보는 게 더 싸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LG이노텍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LED 파트의 이 적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흑자가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반도체가 1조가 넘는데 LG이노텍이 2조 4천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LG이노텍이 더 훨씬 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서울반도체가 지금 얼마인가요? 서울반도체가 1조 2천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LG이노텍이 2배밖에 안 된다?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LG이노텍이 네. 더 상위로 보는데 네. 모르죠. 그 주가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뭐 LED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강하게 치고 가는 것들 연이어서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이 적어요. 사실은 OCI. OCI는 어떻게 봐요, 이정훈 대표? OCI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간다니까 가는 거죠. 뭐. 왜냐면 우리가 12만 원대 가면 네. 12만 원대 가면 이것도 이제 많이 오른 거거든, 반등. 네, 네. 많이 했거든, 솔직히. 많이 했죠. 네. 지금 사실 많이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흔히 얘기해서 첫 달 주식인데, 예? 첫 달 치고는 제법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첫 달 주식의 달인, 예? 우리 또 주동인 전문가께서는 이게 첫 달이 끝날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맞아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강한 것 중에 대형주는 역시 누가 뭐래 현대차입니다. 하루 쉬고 올라가고 하루 쉬고 올라가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올라가도 할 말 없죠. 그거는. 네. 뭐 적자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등해도 할 말 없다. 네. 이분은 근데 왜 안 와? 누구야? 반등해도 할 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네. 뭐 적자내는 것도 아니고, 네. PER 5배, 6배 수준에서의 반등이면 언제든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캐시플로우가 어쩌고 저쩌고 빠져나가든 말든 어쨌든 돈은 벌잖아요. 네네. 재고 떨든 어쨌든 간에 수익성이 떨어지든 어쨌든 돈은 벌잖아요. 그렇죠. 못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온갖 안 좋은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네. 시장 수익률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굳이 산다 그러면은 사고 싶진 않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저는 하여튼 말씀에 좀 100% 동의하는 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좀 썰렁썰렁하게 얘기했다면 전지는 말을 딱 만들어줬잖아요. 예? 결국 유동성과 성장이 같이 가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지금 현대차랑 삼성전자 두 개 다 펀더멘털은 아무것도 없다, 볼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현대차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SK하이닉스도 사고 포스코도 사고 한국전력도 그런 사랑 흐름이다. 시가총액을 그냥 사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더 잘 간 거는 신뢰를 좀 더 회복했고요. 신뢰도 회복했고 거기다 갤럭시 S6랑에 붙었다. 근데 이 현대차는 신뢰가 아직도 좀 메롱이죠. 딱 나쁜다는 신뢰가 아니라 저는 가장 큰 거는 현대차는 딱 하나 걸렸던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는 전 그냥 개인 속마음을 전해드리면 현대차의 제일 높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분들 있잖아요. 기아차 한 대 더 팔리고 현대차가 점유율을 플러스 마이너스에 별로 관심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보다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더 멋있고 웅장하게 세계 최대 규모로 현대차 타운을 어떻게 삼성동에 구성할 수 있느니 거기에 속도를 일으키는 어떤 걸로 속도 전환하냐면 빨리 최고급의 최고로 좋은 설계도가 나와야죠. 거기 하면서 설계도가 나오고 확정이 된다. 그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네, 거기 나오고 거기다 보면 지금은 10조 산 거고 세금 3, 4조 하는 건 그 장난이고 얼마만큼 또 건설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설비 들어가고 누가 투자하고 누가 하고 이런 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제일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거죠 지금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그런 수급으로 좀 이해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 코너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